청소부 딸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한 여자의 손바닥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뺨으로 내리꽂힌 소리였어요. 잔잔하던 웨딩홀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리가 울리자마자 순백의 웨딩홀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신부의 왼쪽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식장 뒤편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여인이 낮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바로 신부의 어머니, 한평생 빗자루를 잡고 거리를 쓸던 환경미화원 윤정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손에는 빗자루 대신 세상을 뒤집을 진실이 쥐어져 있었죠. 이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윤지연은 늘 깨끗한 새벽 공기를 좋아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히 숨을 고르는 그 시간에 홀로 도서관 불빛 아래 앉아 책장을 넘기던 날들을 잊지 못했죠. 손끝이 얼어붙어도 졸음이 쏟아져도 오직 합격이라는 단어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봄이 오던 어느 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안정된 직장. 그곳에서 윤지연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던 남자, 박민수. 그는 같은 부서의 선배였고 따뜻한 눈빛으로 지연의 하루를 비춰주는 사람이었죠. 점심시간이면 두 사람은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 따뜻한 햇살을 함께 맞곤 했습니다. 지연 씨, 나랑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민수가 조심스레 묻자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안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든든해요. 그 대화는 그들 사이의 약속이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도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연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 하지만 직접 보면 다를 거야. 그러나 그 까다로움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지연은 곧 깨닫게 되었죠. 결혼을 알리던 날 민수의 어머니 김명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도자기 찻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환경미화원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요? 짧은 정적 뒤에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냉정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희는 하이힐 굽을 살짝 세우며 앉은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우리 집은 한성그룹이에요. 사돈이 될 사람은 그에 걸맞아야죠. 하루 종일 빗자루질하는 여자의 딸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녀의 목소리엔 고급스러운 억양이 묻어 있었지만 단어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끝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환경미화원이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그 말에 명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살아온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용기였지만 동시에 명희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 같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명희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음을 흘리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발소리가 카페 뒤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지연의 손이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죠.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금이 간 유리처럼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상류층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값비싼 와인이 채워진 잔들이 부딪혔죠. 들었어요? 민수 어머니 아들 결혼한다네요. 근데 상대가 환경미화원 딸이라던데요? 그 수군거림이 명희의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손에 든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체면이 깎였다는 생각이 불처럼 가슴을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부 딸 내 며느리라니.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자 스스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 예물, 예단까지 모든 걸 부정하며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려 했죠. 한편 지연은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가 대기업 부회장 부인이라던데 결혼하면 고생길이야. 수군거림 속에서도 지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없어.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양가 부모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었죠. 결국 그는 지연을 마주보며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결혼식 그냥 진행할 거야. 엄마가 뭐라든 상관없어. 그 말에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괜찮겠어요? 당신 가족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상처받았어.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식장 예약도 양가 상견례도 모두 한쪽에서 거부당했죠. 지연은 스스로의 드레스를 고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과 불안이 엇갈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밤 윤정숙은 딸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식장 견적서를 펼쳐둔 채 한숨을 쉬고 있었죠.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딸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엔 세월의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정숙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숙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든 거짓이든 결국 세상은 알아보게 되어 있단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 부딪혔죠.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세상을 뒤흔들 폭풍이 그들의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윤지연의 가슴은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불안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는 순간에도 청첩장을 전하며 웃을 때조차 그 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그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녀의 사랑을 축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결혼식 전날 웨딩홀을 직접 방문한 김명희는 마치 그곳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쪽 조명은 너무 싸구려 같아요. 다시 설치하세요. 신부 대기실은 저기 말고 우리 가족이 더 가까운 쪽으로 옮겨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직원들은 허둥지둥 움직였고 지연은 그런 모습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눈빛에는 이 결혼이 정말 옳은 걸까 하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희는 예식장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며 흠을 잡았습니다. 신부 측 꽃장식은 너무 화려해요. 저쪽 건 반만 남겨요. 그녀의 말투는 늘 명령조였고 신부는 그저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분명 두 사람의 몫이어야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모든 결정은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내려졌고 그 결정에는 언제나 지연을 향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명희의 친척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드레스 피팅 중인 지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옷이 감당이 되나 몰라. 그래도 얼굴 하나는 참 곱네. 그게 다지 뭐. 그 말들은 마치 칼끝 같았고 지연의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목걸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미세한 떨림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며칠 전 어머니 윤정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 말이 왜 그리 마음에 걸렸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이미 이 결혼의 끝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예식장 한켠의 조용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검은색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녀는 축하하는 표정 속에서도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눈빛은 멀리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지연이 모르는 무언가를 이미 마음속에 준비해 온 듯 했습니다. 웨딩홀의 문이 열릴 때마다 하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남성들,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한 여성들. 그들은 모두 한성그룹 부회장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대기업 집안의 결혼식이라니 기자들도 온다더라. 신부는 누구래? 일반인이라면서? 속삭임과 호기심이 뒤섞인 공기 속에 결혼식장은 이미 하나의 쇼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드레스를 완성한 채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드리웠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부케를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왜 이렇게 조용하게 사라지는 걸까? 문이 열리며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죠. 그는 조심스레 다가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행복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녀는 모든 불안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다시 열리자 그 평온은 깨졌습니다. 명희가 하객들을 맞이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흰 진주 목걸이를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신부 측 가족은 저쪽 끝으로 자리 배정하세요. 우리 쪽은 중앙으로. 그녀의 손끝은 정확했고 그 결정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부 가족의 자리는 거의 구석에 배치되었고 하객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신부 쪽은 가족이 별로 없나 봐. 그래도 저쪽 어머니는 인상이 참 고우시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식장은 화려함 속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지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객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얇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워 보였습니다. 결혼식 진행 스태프조차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갈한 메이크업, 단정히 올린 머리, 눈부신 드레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안의 자신은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오늘만큼은 행복하자. 민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길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조명 아래서 번쩍이는 시어머니의 시선,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가볍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무언가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결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식장 한쪽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이야.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에 앉아 수다를 나누고 플래시를 켰습니다. 웨딩홀 스피커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 식장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의 한숨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날의 공기에는 행복한 결혼식이 아니라 곧 터질 무언가의 냄새가 분명히 섞여 있었죠. 결혼식 시작 5분 전 웨딩홀은 숨이 막히도록 화려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잔잔히 흐르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죠. 하얀 꽃잎이 길 위에 흩어지고 사회자는 마이크를 정리하며 신부 입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장면 같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신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닫히자마자 김명희는 지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웃음이 전혀 없었고 눈동자는 날카롭게 번쩍였죠. 입장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명희의 손이 드레스 자락을 거칠게 쓸며 내려갔습니다. 그 손끝에는 고운 예의도 가족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청소부 딸이 감히 우리 집안을 더럽혀? 그 말은 칼날처럼 짧았지만 공기마저 베어버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은 저희 둘의 결혼식이에요. 제발. 그러나 말끝이 닿기도 전에 명희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 드레스 천이 구겨질 만큼 거칠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는지 알아? 이건 내 아들의 인생이야. 당신 같은 집안의 딸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입술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한 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스스로 다독였죠. 그러나 그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행요원이 신부님, 입장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부케를 꼭 쥐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려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명희가 드레스 끝자락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멈춰. 순식간에 드레스 천이 찢어질 듯 당겨졌고 지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신부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자 주변에서 어머, 어머,
하는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이 겨우 중심을 잡으려는 순간 명희의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찰싹! 그 소리는 너무 선명해서 음악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하객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내려앉고 공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조차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지연의 왼쪽 뺨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눈물 한 줄이 뺨을 따라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치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모두가 보고 있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명희는 여전히 고개를 치켜세운 채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세상은 알아야 해. 이런 집안이 감히 우리와 어울리려 했다는 걸. 하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뭐야, 진짜 때렸어? 카메라 좀 봐봐, 찍혔나? 스마트폰들이 일제히 들어 올려졌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결혼식장은 이제 축복의 공간이 아니라 망신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너지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부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흰 장미꽃 한 송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꽃잎 위로 눈물이 떨어지며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의 결혼식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구나. 박민수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 있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도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떤 폭언보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누군가는 불쾌한 듯 얼굴을 찡그렸고 누군가는 단순한 구경꾼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문가 쪽에서 낮고 단단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숙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얼굴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딸의 곁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검은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지연의 떨리는 손을 잠시 바라본 뒤 정숙은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림을 멈췄습니다. 결혼식장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신부 어머니인가 봐 하고 속삭였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딸의 옆으로 다가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참은 만큼 세상도 보게 될 거야. 지연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잠시 진정되었습니다. 명희는 그 둘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야? 청소부 딸이 청소부 엄마랑 손잡고 여기서 쇼를 하네. 그러나 그 비웃음 속에도 묘한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정숙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객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은 오늘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네요.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진 순간 식장 안의 모든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오랜 세월 꾹 눌러왔던 진실이 곧 터져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숙은 이미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언제 그 자리에 섰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자 모든 소리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잔잔하던 음악도, 하객들의 수군거림도, 심지어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멎은 듯 했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한 번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표정 속엔 수십 년간 눌러온 억울함이 차오르고 있었죠.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 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은 오늘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식장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멈춰야 한다고? 지금 결혼식 도중에? 표정들은 혼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김명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이 다시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결혼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녀는 한 단어 한 단어 또렷이 발음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려 합니다.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하객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불쌍한 척을 잘해요. 결혼식장 망치고 주목받고 싶은 거겠죠. 그녀의 말에 몇몇 하객이 어색한 웃음을 흘렸지만 정숙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심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꺼낸 것은 손바닥만 한 USB 메모리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명 아래로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식장의 스크린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벽면으로 향했습니다. 흰 화면이 잠시 빛나더니 곧 어두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공사 현장, 진흙탕 속에 묻혀있는 검은 비닐봉지들, 그리고 붉은 글씨로 새겨진 한 문장. 한성그룹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 영상은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검은 봉투를 하천 근처에 던지고 있었고 그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화면을 채우자 하객들 중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 사람 박 부회장 아니야? 순식간에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고 명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영상 꺼버려. 명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스태프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몇몇 하객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한성그룹 내부 지시 문건이라는 자막과 함께 박진우의 서명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환경오염 단속 이전 매립 완료 지시. 그 한 줄의 문장만으로도 이 결혼식장은 더 이상 축복의 장소가 아니게 되었죠. 명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우리 집안은 그런 짓 안 해.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녀는 손을 휘젓고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차분히 말했다. 그럼 법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명희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엔 승리의 기쁨이 아닌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오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폭발하듯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뉴스감이야. 기자들 있잖아. 벌써 찍고 있어.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기자 중 한 명이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여기 한성그룹 결혼식장인데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희는 그 소리에 다시 소리쳤습니다. 모두 나가. 이 결혼식 당장 끝이야. 다 꺼져.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흔들리며 그녀의 분노와 두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냈죠. 정숙은 마이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웨딩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객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시야 속에서 엄마가 그렇게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 세상에 맞서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정숙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지연의 손을 잡아 올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됐다. 이제 내가 참을 이유는 없어. 그 짧은 말에 지연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눈물은 수치가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품에 안겨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명희는 한동안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여전히 그녀를 향했지만 이제 그 시선 속엔 존경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쌍함과 경멸이 섞인 냉정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다가갔습니다. 김명희 여사님,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한성그룹이 불법 매립을 지시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마른 종이처럼 바짝 말라붙었고 그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웨딩홀의 조명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빛 아래에서 무너진 건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이 아니라 거짓된 체면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가정의 진실을 목격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무게는 그날 이후 세상 전체를 뒤흔들 파문이 되었죠. 웨딩홀 문이 열리고 정숙은 지연의 손을 잡고 걸어나갔습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뒤에 남은 건 눈부시게 밝았지만 서늘한 조명 속에서 혼란과 충격에 휩싸인 사람들의 잔상뿐이었습니다. 스크린 위의 영상은 여전히 재생 중이었습니다. 카메라 흔들림 속에서 찍힌 현장은 어두웠지만 그 안의 움직임은 명확했죠. 하천 근처의 어둠 속에서 덤프트럭 몇 대가 천천히 진흙 위로 진입했습니다. 사람들이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나와 땅을 파고 그 안에 무언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무거운 포대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그 위를 덮는 흙. 하객들 중 누군가가 입을 막았습니다. 저게 뭐야? 폐기물이야, 저게다? 카메라 앵글이 조금씩 움직이며 공사장 입구의 간판을 비췄습니다. 한성산업환경개발사업부 그 문구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순간 웨딩홀 안의 조명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마이크를 잡은 채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병든 한 마을의 주민이 남긴 기록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윤정숙, 제 이름입니다. 순간 웨딩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숙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마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천 옆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어느 날 이상한 냄새가 났죠.
땅속에서 썩은 화학약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그 냄새는 제 손끝을, 제 폐를, 그리고 제 삶을 망가뜨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증거도 없는 이야기야. 정숙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다면 당신들이 이렇게 떨고 있을 리 없겠죠.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장면은 한성그룹 내부 문건이라는 폴더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폐기물 매립 처리 승인 외부 하청건. 그 아래에는 결제 박진우 부회장이라는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 웨딩홀 안에서 누군가 신음을 삼켰습니다. 정숙은 그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문서, 저 서명. 제가 직접 확보했습니다. 수년 전 이 사건을 고발하려 했지만 그들의 변호사와 정치권 인맥이 모든 언론을 막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권력은 돈보다 더 두꺼운 벽이라는 걸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이 집안이 세상 앞에 가장 당당하게 서는 날을, 그날 세상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꺼내기로요. 명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미쳤구나.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아? 이건 명예훼손이야.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단호히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당신들 집안의 품격은 이런 쓰레기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마치 칼처럼 웨딩홀을 갈랐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새어나왔고 기자들의 손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마이크가 곳곳에서 들이밀어졌습니다. 윤정숙 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입니까? 한성그룹이 불법 매립을 지시한 게 확실한가요? 정숙은 기자들의 질문을 조용히 들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딸의 결혼식장에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나라의 양심이 살아나는 걸 믿고 싶습니다. 그 순간 SNS 알림음이 웨딩홀 여기저기서 울렸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생방송이 시작된 것이었죠. 해시태그 한성그룹 폐기물, 해시태그 결혼식 폭로 사건, 해시태그 청소 부업 마이 복수,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기자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국이 뒤집히겠는데.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곧 웨딩홀 전체의 공기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결혼식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사건을 목격하고 있었죠. 박진우의 이름과 회사 로고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진짜네. 그렇게 깨끗한 기업이라더니 부회장이 저기 서명했어. 저건 못 빠져나가. 명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처럼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흔들리며 바닥에 닿았습니다. 찰랑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허하게 흔들렸습니다. 진우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변호사.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도 기자들도 예식장 직원들조차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마이크를 쥔 채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끝났다는 해방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인생의 죄책감을 대신 씻어주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품격은 말로 꾸미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미세한 잡음이 났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두가 무너진 한 가문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죠. 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줄은.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그 어떤 이름에도 묶이지 말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그 손끝에서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스크린이 꺼지고 웨딩홀의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불빛 아래 하객들의 얼굴엔 믿기 힘든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혼식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서약 대신 진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곳. 그날의 폭로는 단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됐지만 그 파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조용히 속삭였고 누군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진주 목걸이의 구슬 몇 개가 바닥에 굴러다녔고 부케의 흰 꽃잎은 짓밟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지금은 냉랭한 숨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로만 채워져 있었죠. 신랑 박민수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한 눈으로 식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앞에는 쓰러질 듯 주저앉은 어머니 김명희, 그 뒤에는 여전히 침착하게 서 있는 윤정숙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에 비친 세상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한 발을 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홀로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외부의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그의 등 뒤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신랑은 어디 갑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기자들의 외침이 메아리 쳤지만 민수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그룹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속보 한성그룹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결혼식장에서 폭로, 단독 부회장 서명 문건 공개, 검찰 수사 착수. 기자들이 본사 정문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성그룹 측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진우 부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며 귀국 일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편으로 보이는 한성그룹 로고가 지금껏 쌓아온 위선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사건이 아닌 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이 퍼지고 누군가는 자막을 붙여 리메이크를 만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딸의 복수. 그 문구가 순식간에 전국의 포털 메인에 올랐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분노와 환호를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이다다. 돈으로 덮을 수 없는 게 세상엔 있지. 그 어머니 대단하다. 그와 동시에 한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모인 사람들은 진실을 밝혀라 환경을 살려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매립이 아니라 권력과 특권의 범죄입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숙이 제출한 USB와 서류는 모두 증거물로 확보되었습니다. 검찰청 건물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진실은 이미 땅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꺼내서 햇빛을 보게 해야죠. 그 말 한 줄이 그대로 헤드라인으로 실렸습니다. 환경미화원 출신, 대기업 비리를 폭로하다. 언론은 하루 종일 그녀의 사진을 내보냈고 진짜 용기 있는 시민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여느 날처럼 검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라며 봉투를 내밀었죠. 그 속에는 과거 하청업체 직원들의 진술과 계약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진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거니까 꼭 지켜주세요. 수사관은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경찰서를 나서는 길목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한성그룹 내부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박진우 부회장은 귀국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준비된 원고를 들고 나타났죠. 이번 사안은 회사의 실무진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며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뒤편 스크린에 공개된 이메일 캡처 한 줄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현장 매립 완료 후 보고 바랍니다. 박진우. 그 문장 하나로 부회장의 거짓말은 끝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성그룹은 최소 5년 이상 조직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박 부회장과 배우자 김명희 씨는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번의 속보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속보 한성그룹 김명희 여사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 화면에는 검은 옷을 입은 명희가 포위된 채 경찰차에 오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녀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 국민의 거실을 채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환경 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권력 구조를 되돌아보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화면 구석에는 여전히 환경미화원 딸의 복수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며칠 만에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 그리고 가운데서 USB를 든 채 서 있는 정숙. 그 한 장면은 뉴스, 잡지,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교과서 사례로도 오르내렸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복수가 아니라 세상의 경고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품격이라는 말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지연은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엄마의 용기가 세상을 바꿔놓는 동안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뒷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언론의 관심을 피하며 작은 교회 근처의 낡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새벽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죠.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요.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날 그녀가 세상에 남긴 흔적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 앵커의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검찰은 한성그룹의 불법 매립 사건과 관련해 박진우 부회장과 배우자 김명희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짜 품격은 양심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웨딩홀의 잔상은 이제 영상 속 기록이 되었지만 그날의 공기와 목소리 그리고 진실을 들고 섰던 한 여인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아직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한성그룹 환경범죄 선고 공판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카메라 삼각대와 방송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결혼식에서 시작된 사건이 이제 법정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이 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피해 주민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그날의 결혼식 영상을 통해 진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분노도 있었지만 이제는 피로와 안도가 뒤섞인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죠. 법정 중앙에는 피고석이 있었고 박진우와 김명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맞춤 정장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남자는 이제 초라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했고 손목에는 수갑의 흔적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었고 손끝으로 헝클어진 머리칼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은 공허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와 김명희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법정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증거를 제출하며 짧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는 최소 6년에 걸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조작과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김명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증거를 은닉하고 허위 진술을 일삼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피고석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피해 주민석에는 한때 병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엔 산소호흡기를 낀 노인도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사람들이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정숙의 용기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고통보다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피고 박진우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손끝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피고 김명희에게는 위증 및 증거 은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누르며 쌓아온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세월의 무게를 품은 듯 무거웠습니다. 재판정 뒤편에는 윤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손을 모았고 그 손끝엔 오랜 세월 묵은 상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판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지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야 끝났네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정숙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다시 살아야죠. 법정 앞 스크린에는 사건을 다룬 주요 장면들이 순서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웨딩홀, USB, 그리고 하천의 영상.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역사로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펜 끝이 분주히 움직였고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권력과 윤리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직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에 법정안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손뼉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곧이어 방청석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김명희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줄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증오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은 법정에서 다 했습니다. 법정 바깥은 봄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매서운 바람은 이제 사라졌고 따뜻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정숙은 대답 대신 하늘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행복은 조용히 오는 거야. 떠드는 사람은 몰라요. 그녀들은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뒤를 따랐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나란히 석양빛 아래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세웠습니다. 결혼이 아닌 나의 삶과 양심에 충실한 약속을 하자.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딸로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여전히 딸의 곁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분리하고 조용히 거리를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뉴스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비출 때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그 웃음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날의 판결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진짜 품격의 날.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가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에서도 한성그룹 사건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사라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로 하루를 채워갔죠.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남은 흔적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한가운데서 폭풍을 맞았던 사람은 이제 작은 사무실 한편에서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산하의 환경감시팀. 그녀는 이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환경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엔 오래된 서류철과 현장지도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모니터 속 수질 데이터 그래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바람이 어쩐지 그날의 공기와 닮아 있었죠. 무겁지만 결국은 맑아질 운명 같은 공기였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야, 오늘 시간 되니?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되죠. 오늘 현장 조사 겸 같이 가요. 윤정숙은 이제 더 이상 시청의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명예퇴직식을 치른 후 그녀는 지역 환경센터에서 환경교육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과 포스터를 들고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이 플라스틱 병 하나가 하천에 버려지면 다시 깨끗해지는데 몇십 년이 걸린단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에게 배워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끝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닦고 치우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의 손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모녀는 함께 폐하천 복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때 시커멓게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물길은 이제 조금씩 푸른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장화를 신고 천천히 강둑을 걸었습니다. 진흙에 발자국이 남았고 그 뒤를 따라 정숙이 걸었습니다. 멀리서 물새 몇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하얀 깃털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죠. 엄마, 저거 봐요. 지연이 손가락으로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새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이 물이 숨을 쉬기 시작했구나.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강둑에 섰습니다. 물결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깊었지만 그 미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깨끗해졌어요. 지연이 천천히 말했다. 그 말에는 단순히 하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복수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바람보다 깊게 울렸습니다. 복수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굽혀 물을 손으로 떠봤습니다. 예전엔 악취가 올라오던 물이었지만 이제는 투명하게 빛나며 하늘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의 물방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양 같아요. 흙탕물처럼 흐리다가도 결국은 다시 맑아지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더럽혀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닦으면 다시 빛나죠. 모녀는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바람의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멀리서 해가 천천히 기울며 하천 위로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이 물결 위에서 춤추듯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끝났네요. 정숙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끝은 아니야. 세상은 늘 다시 더럽혀지니까 우린 또다시 닦아야지. 그 말에 지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녀는 하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 멀리 물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뒤로 남은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회색이 아니었고 대지는 숨을 고르며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상은 결국 깨끗해질 거야. 사람이 욕심을 버릴 줄 알면 말이지. 지연은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존경해온 한 사람을 다시 만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물 위로 반사되는 햇살을 찍기 위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사진 속에는 물새, 하천, 그리고 두 여인의 뒷모습이 함께 담겼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그들의 머리카락과 하늘빛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카메라가 하늘을 비추며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물 위에 부서지는 햇살, 새들의 울음, 그리고 흐르는 강물 소리만 남습니다. 진짜 품격은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날 한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용기는 결국 거대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냈습니다. 권력보다 강했던 건 묵묵히 일해온 사람의 양심이었고, 가장 뜨거운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천은 다시 맑아졌고 모녀의 얼굴엔 오래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진짜 품격은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처럼 당신의 하루에도 그런 따뜻한 품격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인생의 어느 날은 당신의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